가을. 자연을 품은 미술관도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도 눈길을 끄는데요. 얼마 전 문을 연 대추무 파인아트의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전시전과 또 소나무 숲속 부녀가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 소집의 판화작품 전시전. 갤러리 초당에서 열린 가을 사진전을 통해 문화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코트 위의 신사, 추일승 전 오리온 감독. 감독직을 내려놓은 후 시골살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데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농구 공부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자연인 추일승 감독의 행복한 시골살이를 만나봅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 돌아온 라이딩의 계절. 바이크를 타고 산으로 강으로 곳곳을 누비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춘천과 양구, 곳곳의 명소들을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렛츠 고!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요즘 무척이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지역은 많게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꼭 겉옷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동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네. 영동 지역 비를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에 점차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에 모레까지 30에서 많게는 120mm 사이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꼭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검색해 주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귀한 씨가 준비해 오신 게 맞겠죠? 당연하죠. 네. 전해주시죠. 네. 예. 이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이 가을은 또 예술의 향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그래요. 계절인데 이 계절과 저와 아주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품격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품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품격 있는 소식. 지친 일상에 힐링도 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미술관들이 강릉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네, 자 강릉의 미술관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날씨 좋다. 진짜 가을이네, 가을.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높고, 바람도 좋고, 아, 진짜 가을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좋은데 마스크 쓰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살찌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릉에 있는 미술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아주 예술의 조예가 깊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죠. 예술의 조예가 깊은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말 더듬으시네요. 미안합니다.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예. 전날 날씨 진짜 이 계절과 좋았습니다. 어울리는 그러네요. 조용하고 나긋한 공간, 대추무 파인아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 문화생활 좀 하러 왔습니다. 먼저 발을 체크하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손 소독까지. 당연한 미술관은 뭐 MC 필요한 그런 행사는 안 하시죠? 저희 한번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많이 전화보다 요새 영업하셨군요. 막간 이용해서. 영업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뭐 연락 주신다고 노기환 리포터를 찾는 문의도 뚝 끊어진 거리두기 시기에 얼마 전 한적한 문화예술 공간이 강릉 성산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미술관 소개 좀 해주세요. 강릉 시민 톡은 뭐 누구나 대중 누구나 현대미술을 쉽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입장료는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트렌디하고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추무파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추무떼기 여기 옆에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을 예전부터 대추무떼기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택의 이름을 따서 대추무 파인아트라고 갤러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내외 현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 작가가 경계 미학으로 전시 중입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있고요.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곳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전 이제 시금석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숲도 보이고 고택에 뭐 갤러리가 들어서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향후 뭐 1, 2년 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미술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도 계획 중이라는데요. 대추무 파인아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서 뭐 시간 나실 때 누구나 즐기고 이제 이런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갤러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햇살 맛집, 건물 자체로도 볼맛이 가득하고 나직한 정원도 눈길을 붙듭니다. 유리창 자체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러네요. 가을 바람이 붑니다. 미술관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자연을 품은 두 번째 미술관을 만나러 경산동으로 향합니다. 하늘까지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소집이네요. 안녕하세요. 갤러리하고 저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감자전과 옹심이를 파는 식당 뒤로 갤러리 소집이 있습니다. 나무의 선과 결이 살아있는 1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엔 강릉 출신 최윤정 작가의 전시가 한창입니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작품들은 관동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작업했고요. 저희 이제 제가 태어난 강릉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느낀 어떤 내적인 색깔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담은 작품들이고요. 작가로서 보기에 네. 이 갤러리 소집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공간일까요? 건축이 갖고 있는 심플하면서도 또 마음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와서는 그 지난 시간에 갖고 있는 또 역사성이나 또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근데 원래는 갤러리 전에 뭐 했던 데인지는 아시죠, 작가님? 네, 소가 살았다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군요. 그래서 소를 소집이에요. 키우던 공간, 소의 집이라서 이름 소를 붙여진 키웠던 소집. 공간이어서. 소가 떠난 후 아버지와 딸은 여행과 책을 기반으로 전시회와 클래스를 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곳을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하게 재해석한 게 참 인상적이네요. 카우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갤러리에서 대단하십니다. 소와 관련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전시하시면 저기서도 어떨까 하는 저러셨어요? 생각이 미안합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시회를 제가 네. 기다리고 잘 있습니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예술의 조이가 깊으시다. 자그마한 창으로 내다보이는 한옥의 툇마루마저 정겨운 소집. 아직은 관광객의 발길이 적은 데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으니 가을날 이보다 더 좋은 산책길이 있을까요? 역시. 이번엔 한 폭의 그림 같은 미술관으로 이번엔 떠나봅니다. 갤러리 초당이라고 나오고 있죠?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예스럽고 멋스러운 갤러리 초당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목조기둥을 타고 천장 대들보에 이르기까지 진한 나무 냄새가 오랜 세월을 짐작케 하는데요. 안에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초당에 처음 동네가 예뻐서 다니면서 보니까 먹거리는 너무 많은데 볼거리가 없어요. 초당하면 이제 두부집도 많고. 네, 커피도 유명하고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이제 유명한 커피숍도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던 중 여기를 저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언제 생긴 거죠, 이 갤러리가? 갤러리가 2월에 첫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2주 전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문 닫았다가 5월 달에 다시 마음도 졸이셨을 것 천장이 같아요. 특이해요. 그렇죠. 예. 저희도 여기가 가정집이었는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네네,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던 이곳은 중 또 가정집이었네요. 천정을 뜯어내니까 그렇죠. 지붕이 이렇게 예쁜 지붕이 나와서 그대로 살리고 됐어요. 삶의 향기 가득한 고택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내부에 있노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데요. 소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초당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도 좀 찍어 드리고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요. 네네네. 정말 이제 이웃과 함께 숨쉬는 네. 그런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달리면 안 되죠. 세상에. 네, 여기까지. 설마서 천장에 고맙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밖에는 한가득 엎질러진 가을 햇살이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상에 지친 요즘 미술관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란스러운 이 아침 정말 손꼽아기 사실 제가 살면서 뭐 조각 같은 얼굴이다, 예술 같은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예? 계속 하시죠. 예. 예.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어쨌건 미술관, 갤러리들 이렇게 다니면서 네네. 가을의 정신은 물론이고 이 마음속까지 예술의 향기로 꽉 차는 것 같은 네, 그런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저기 가서는 천장에 매달려도 되냐는 그러게요. 그런 질문을 왜 하셨는지 제가 다 부끄러워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관장님한테 많이 혼났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생방송 시작하면서 사과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자, 대추무 파인아트는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위치해 있는 8월에 문을 연 신생 미술관입니다. 예. 주변 풍광도 참 아름답고 하루의 어떤 그 시간 변화에 따라서 미술관 내부의 어떤 풍경도 좀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아늑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소를 닮았잖아요, 우리 용석 씨가. 눈이 한우 같습니다. 예, 한우 눈이 쌍꺼풀이 이렇게 있으면 참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하십니까? 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용석 씨는 네. 한우를 닮았기 때문에 눈이 예. 그 갤러리 소집. 소집. 거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제가 네. 사실 또 건축학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를 나왔어요. 예, 예. 이 건축적으로 두 갤러리, 갤러리 소집과 갤러리 초당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 세 곳을 다 돌아보는 그 계획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우 같다니 당황스러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팁. 네. 세 군데 미술관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죠. 네, 예. 공짜로 이렇게 관람을 하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요즘 계절이 참 좋습니다. 네. 마스크를 꼭 잘 쓰시고 예. 집에만 있으면 좀 또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한적한 미술관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멋진 미술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메시지가 도착을 했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네. 권희님께서 오잉? 기환 아나운서 오늘 깔 맞춤 날이세요. 그러고 보니 명수 아나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계속 또 있나요? 강릉에 유명한 곳이 괜찮은 곳 몇 군데 있네요. 저는 참소리 박물관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참소리 강릉에 박물관. 또 가볼 만한 박물관들도 네네네. 많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소개해 준 데도 들러보시면 네. 좋죠.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네. 온 날은 네. 이렇게 유용한 메시지가 네. 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귀로 계속 오늘 문자 메시지 폭발한다고 왜 노기현 리포터만 오시면 왜 그런 그러게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네. 너무 이렇게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어김없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원 씨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묻지 네. 마시고요. 네.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네네.
뭐 농구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우리 강원도 원주에는 농구단, 네. 인기 농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즌이 조기 종료돼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올해는 좀 그 마음을 좀 달래고자 본 시즌 개막에 앞서서 컵 대회가 신설돼서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전 6시에도 서울 삼성하고 전주 KCC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나저나 농구 말씀은 왜 하신 거죠? 제가 오늘 농구 관련돼서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고양시 프로농구단의 사령탑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횡성에 찾아오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서부터예요? 처음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농구와 관련된 분을 만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농구 선수 했는데 농구 선수는 아니고요. 감독님을 제가 만나러 갑니다. 강원도를 찾아온 분이 계시다고 해서 또 한 걸음에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농구 좋아하거든요. 경기는 잘 모르지만 혼자 심심할 때 이렇게 자유투 넣는 거 좋아해서 감독님이랑 이거 한판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분이 궁금합니다. 네,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1번지 강원도 횡성.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진짜 감독님 맞으시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예. 횡성에서 만난 뜻밖의 주인공은 코트 위의 승부사로 불렸던 전 고양시 프로농구단 최일승 감독. 올해 초에 그 고양 농구단과 작별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 강원도 횡성에서 감독님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횡성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뭐 감독 생활 하면서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나중에는 꼭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처갓집이 이제 원주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주위를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컸는데 공기도 또 맑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준 고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여름에도 청량하고 또 마을 사람들 인심도 좋으시고 그래서 네. 여기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농구 코트 위의 삶과 이 시골에서의 삶이 많이 다르신가요? 거의 뭐 자기가 감독 생활 한다는 거는 거의 도예지 생활이고 반면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은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감독 생활하면서 뭐 연패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지옥에 온 것처럼 힘들 때도 있고 또 연승할 때는 그런 것만 나는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또 행복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던 도예지 생활을 떠나 평생 처음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일승 전 감독. 냉정하고 완벽해야만 했던 코트 안의 삶과는 달리 자연에서의 그는 그저 여유롭고 푸근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인데요. 요즘은 이곳에서 인연을 맺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농사의 즐거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농구 감독이 아닌 자연인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최일승 감독. 누구 오시는데요? 아, 박상호 선수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신 거예요? 네, 노여하러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1년 프로농구 MVP인 박상호 선수. 지난 5월 은퇴 선언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차량에서 뭔가를 꺼내서 옮기는 두 사람. 오늘 평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공터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바비큐통부터 들고 나오는 박상호 선수. 제자는 고기를 굽고 감독님은 직접 기른 푸성기 씻어 한상 차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건가요? 자, 맛있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부산 팀에 있을 때 박상호 선수가 중앙대학교 졸업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 픽을 한 거죠. 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게 실패한 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친하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20여 년 전 사제지간의 연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가족보다 더 끈끈한 믿음과 신뢰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감독님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관계가? 근데 선수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중요시 하시고, 이게 요즘 어떤 트렌드인가, 그런 것도 빨리 읽으시고. 긴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은 두 사람이 요즘 새롭게 의기투합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농구를 테마로 한 유튜버로의 변신입니다. 뭐 다 평생을 이렇게 같이 애인처럼 생각하는 농구를 한 발 물러서는데, 그래도 몸담고 있었는데 조금 더 보탬이 뭐 돼보자, 그런 부분에서 의기투합을 한 거죠. 자, 이제 배도 두둑이 채웠으니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볼까요? 산 아래 비탈길을 가로질러 평상 자재를 옮기는 세 사람. 여기다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요 산 위에다가 이제 평상 놓고, 여름에 이제 바람도 쐬고 또 밭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이스 캠프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서가 없네. 또 어떡하죠? 일단 여기 박어. 일단 막아. 스태프들까지 총동원, 머리를 맞대보는데요. 안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틀이 잡히자 일사천리 착착 진행되어가는 평상. 됐다! 완성! 한번 듣고 싶다. 와! 야,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왜요? 아니에요! 오! 아니, 우여곡절 끝에 평상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감독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미래 꿈나무들, 농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지도도 하신다면서요. 어린 선수들 무럭무럭 자라서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은 좋은 그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감독님께 궁금한 질문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진영 1학년 홍준서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을 못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인지 참 궁금하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코어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체 능력을 트레이닝하는 건데, 뭐 복근 운동이라든지 백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쿼트라든지 집에서 맨몸 스쿼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기본 체력 관리하는 운동들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도성초 6학년 김도현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키가 크는 줄 알았는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키 크는 운동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 운동으로 그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운동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렇죠.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먹는 양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이 시골에서 새로운 또 전원 생활이 펼쳐졌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생활을 꿈꾸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이 전원 생활에 힐링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농구를 보면서 그 농구를 보는 시각 자체를 또 달리 볼 수도 있고, 2015 시즌에 우승을 하고 감독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우승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이상의 나한테는 이런 생활한다는 게 스트레스였고, 하지만은 역시 다시 가고 싶은 곳도 농구장이고, 그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다만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런 저런 생활도 하는데, 그 두 부분들이 잘 양립돼서 농구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기여하고 그런 농구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박상호 선수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채널 뭐 잘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구화는 계속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횡성도 오시고요. 아는 찐빵도 많이 사 먹고. 성공과 좌절이 교차하는 농구 코트 위에서의 치열한 삶을 뒤로하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인생의 쉼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일승 감독. 쉼이라는 긴 호흡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이름, 최일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반가웠습니다. 추일승 감독님이 직접 네. 우리 고장 횡성까지 와서 이 산속에 평상도 만들고 맞아요. 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수식어가 있었어요. 별칭이. 네, 코트 위의 신사, 코트 위의 냉정한 승부사. 네. 이런 별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냉정한 면이 있으면서 좀 완벽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방송을 보니까 상당히 소탈하시면서 네. 인간적인 면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서 아주 네. 좋았습니다. 저도요, 살짝 네.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요, 본가가 서울에 있는데 횡성과 서울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가면서 자연인과 도시남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끝부분에 잠깐 나왔지만 그동안 이 승부의 세계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횡성에서 힐링 잘하시고 앞으로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재미난 일상 이야기 들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커피 농장, 원두 농장 하면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우리나라 포항시 기계면에도 새로운 원두 네. 농장, 커피 농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추 농사가 이루어지는 부추하우스 한가운데 있는 커피 농장이거든요. 네. 직접 원두를 발화시켜서 모종까지 만들고 있다니까 좀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원두의 품질도 좋고요. 신선도도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맛도 좋은 커피 맛, 포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포항에서 커피가? 네, 열려요. 포항의 새로운 효자 작물이 될지도 모를 커피. 포항시 기계면에 첫 커피 농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포항에 없던 새로운 작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찾아온 곳은 포항시 기계면. 부추 생산지로 유명한 곳답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부추 하우스뿐인데 대체 커피 농장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마을에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예, 바로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커피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부추를 키우는 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요 한동은 지금 커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를 키우는 하우스 옆에 위치한 의심스러운 비닐하우스 한동.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단 부추가 아닌 건 확실하고 170평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이 정말 커피나무? 이게 다 진짜 커피 나무인가요? 예,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까지 다 커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한 거였네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다 가능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다 커피 나무입니다. 지난 3월에 심은 커피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한 차례 수확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수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은 낯선 커피 농사지만 다행히도 잘 자라고 있다는데요. 기계 쪽은 지금 상당히 부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지금 부추 하던 곳을 한동을 지금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기 전에 기후 조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기후 조건이라든가 토질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기계 쪽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또 부추 농사 지었던데 밑에 토질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토질이 좋아서 여기서 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다고 또 주위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막상 심어 보니까 또 토질이 좋아서 나무가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과 비옥한 토양까지 커피 농사에 딱인 곳을 찾았다지만 처음 해보는 커피 농사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장효철 대표는 지금까지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오셨다고요.
원래는 저는 뭐 운동선수, 배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배구선수 출신이었고 또 커피에 대해 갖고도 예전부터 관심은 많았고요. 커피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또 친구 권유로 커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뭐 커피 책도 많이 보고요. 해보니까 어려운 점은 결국 식물이다 보니까 사람 정성이라 생각됩니다. 정성인데 하루도 오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바로 눈으로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체킹을 다 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좀 부족하면 햇빛도 좀 더 쬐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잔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발품 팔아가며 배운 커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던 부분은 원두 수확이 아니라 씨앗을 받아 발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에서 한 3개월 전에 커피 열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단독으로 그 발화법을 저희들이 그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포트에다 옮겨 심어서 지금 커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묘목을 파는 게 주가 아니고 주는 어차피 커피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발화해서 그 커피 나오는 걸 갖고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커피 발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어떤 저희 그 농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장효철 대표는 직접 키운 커피를 발화해서 커피 나무 수를 늘려갈 계획인데요.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다양한 커피와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수입 커피는 오는데 배로 옵니다. 배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 맛을 100을 낼 수 있다면 뭐 그보다는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저희 그 커피는 바로 100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들한테 바로 그 맛과 향기를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수입품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하지만 자체 발화에 성공한 만큼 포항의 이름을 건 커피를 만들겠다는 꿈은 꼭 이룰 수 있겠죠. 저희들 향후에 그 지금보다는 좀 더 큰데 연동하우스를 좀 지어서 나무를 좀 옮겨 심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급식업도 내야 되고요. 교육장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은 그게 뭐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포항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농장. 곧 만나볼 수 있겠죠? 커피가 포항의 새로운 특산물이자 효자 작물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어머니, 원주에 있는 막내 아들입니다. 막상 이렇게 좀 쑥스러운데 뭐 코로나다 태풍이다 밖에 못 나가시죠? 그래도 마음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명수 씨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그럼요. 했는데 예. 사실 이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계절이죠? 남자의 계절이란 말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가을을 좀 제대로 네.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을 참 좋죠. 네. 하늘도 좋고 날씨도 좋고요. 가을 감성 마구마구 느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자다운 매력이 느껴지는 여행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나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이 진동의 주인공은 바로 오토바이. 감성 충만, 20대 라이더들과 함께하는 낭만이 낭낭한 춘천 오토바이 여행. 어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24살 바이크를 취미로 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크를 정말 사랑하는 24살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바이크를 타고 우정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바이크 타고 즐기면서 낭만의 여행을 같이 떠나보시죠.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두 라이더. 숨길 수 없는 라이더들의 남성미가 폭발한다.
드디어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는 두 남자. 온몸으로 느끼는 진동과 거친 바람을 맞는 것은 바이크만의 매력. 그 매력에 빠져들수록 헤어나오지 못한다는데요.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바이크에 배를 채워줍니다. 넉넉하게 넣어둬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제 거는 고급류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일반류 넣는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 감성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평소에도 바이크를 타고 경치 좋은 카페를 자주 찾는다는데요. 터프한 라이더들의 감성을 채워줄 카페에 도착. 커피.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이맘때야말로 바이크의 계절. 바이크 하면 거칠고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감성샷 좋아하는 로맨틱 가이들이라는데요.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요? 가는데 각별한 사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같은 반으로 만나가지고 대학교까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전역하고 제가 아버지 통해서 바이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타면서 이제 이 친구를 꼬셨죠. 이제 점점 이걸 계속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타볼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안에 버너밖에 안 들어있잖아. 커피로 카페인까지 충전하고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군요. 날씨 좋고. 통신 장비를 통해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외롭지 않은 바이크 여행이 이어집니다. 거친 바람을 헤치며 질주하는 두 남자. 남자의 본능을 일깨우기 충분한데요. 이때만큼이라도 정우성이 되어보자. 큰 도로를 따라 출발했지만 점점 지나다니는 차들이 줄어들고 한적한 옛 도로로 진입합니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콘크리트 건물 대신 푸른 산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이크를 타면서 자연의 경치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매력은 언제 어디서든 세워놓고 쉴 수 있다는 것.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며 나도 바이크도 잠시 쉬어갑니다. 뭘 그렇게 찍나 했더니 바이크를 찍고 있던 두 사람. 바이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원래 사진은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좀 전문적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진 없으면 안 되는 약간. 처음이지? 여기 처음이지? 여기 처음 와봐. 왜 여기서 놀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차를 탈 때는 몰랐는데 바이크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데를 못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딘가를 가게 되면 국도를 타게 되고 그런 국도 중에서 또 옛날 길이 되게 많아요. 오늘 가는 곳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타게 되다가 발견하게 된 곳인데 그런 곳들 중에 또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또 자동차와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건봉령 스모대. 춘천 시내와 멀리 떨어진 드라이브 명소입니다. 구불구불 휘어진 길을 따라 부드러운 코너링. 이런 재미 때문에 라이더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소양호가 펼쳐진 길을 따라 가을이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는 스모대. 산첩첩 물겹겹 아름답다 산하며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네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소양호의 경치가 정말 예술인데요. 스모대에 처음 와본 지원씨. 호수와 산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저는 되게 호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호수 따라서 이렇게 시골길도 많이 들어가 보고 했는데 춘천에 이런 데가 많긴 한데 여기가 가장 높기도 높아서 되게 전경도 이쁘고 되게 기억에 남는 곳인 것 같아요. 스모대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없는 거. 차가 없고 정말 조용한 거랑 또 여기 저기 뒤로 보이시는 이 넓은 탁 트인 전경이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또 다른 바이크의 매력을 느낄 차례. 오, 죄송합니다. 바이크의 캠핑 장비들을 꼼꼼하게도 챙겨왔네요. 감성은 채웠겠다. 이번엔 출출해진 배를 채울 차례. 뭐야? 아니? 이야, 이보다 더 멋진 레스토랑이 또 있을까요? 바이크와 함께 가는 곳, 그 어디라도 멋진 캠핑장이 됩니다. 병원에 몇시 입원하시는 야외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즐기는 메뉴는 바로 컵라면.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달리면서 체력 소모가 많은데요. 여기에선 뭘 먹어도 맛있겠죠? 시원한 바람을 맞은 뒤 맛보는 뜨거운 국물. 많은 준비 없이 간단하면서도 캠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먹고 또 달리고 쉬다가 또 달리고 바이크는 물론 캠핑의 매력도 만끽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노곤노곤하고 그래서 자고 가고 싶네요. 텐트를 안 가져온 게 천추의 한이다. 맛과 멋, 감성까지 제대로 느낀다. 이번엔 바리스타로 변신한 재영 씨. 한 잔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멋진 뷰와 커피 맛까지 최고의 카페가 따로 없습니다. 차로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이나 햇살, 바람 같은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좋을 법한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바이크 타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의 편안함과 자전거의 아날로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바이크. 바이크는 그야말로 남자의 로망인데요. 깊어가는 가을, 바이크와 함께 자연도 즐기고 자유도 즐기고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여정과 낭만,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바이크 여행 아닐까요? 사실 그 바이크 배기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네네네. 멋지게 검은 그 가죽 재킷 입고요. 배열을 맞춰서 바이크가 이동하는 모습 보면 참 설레기 마련이거든요. 멋지죠.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이 공통된 로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예전 영화 이제 비트에서 정우성 씨가 바이크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멋있죠.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은 친구들도 따라오고 그랬는데 한 번쯤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 구석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정우성처럼 멋진 남성분들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 여성분들도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부녀 라이딩을 즐기는 맞습니다. 부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 여성분들이 긴 머리 쫙 휘날리면서 라이딩 즐기는 모습 보면은 저도 마음이 막 설레거든요. 저도 타고 싶어져요. 남자분들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명수 씨도 이제 지금 단발인데 네. 머리가 좀 길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 한번 길러보도록 하고요. 근데 머리가 휘날리게 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헬멧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머리카락 다 여기 집어넣어야죠. 뒤로 이렇게 휘날리면 안 돼요. 안전하게 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즐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도착을 했군요. 자, 윤재돈님께서 강원 365 시청자분들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하라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외출 자제하는 것도 요즘 하고 있는데 고향 네. 방문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제 계획이 자제입니다. 오. 네, 이번 추석 연휴 때 제 계획이 자제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물어봤는데 우리 자제들과 같이 좀 지내자. 여쭤봤는데 답이 왔어요. 능금꽃님께서 네, 시청자 능금꽃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추석에 바다 낚시 가신다고. 알겠습니다. 바다 낚시도 나쁘진 않겠네요. 사람들 없는 거리두기 곳에서 하면서 그렇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호시가 세 마리는 안 돼 님께서 올해 초 후배들을 위해 자진 사퇴하셔서 마음도 아프고 근황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자연인으로 멋지게 사시는 거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하고 횡성에서 새롭게 아까 그 추 감독님 맞습니다. 자연인이 추 될 감독님이 진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셨습니다. 네. 많은 박수를 받았죠. 분이 지금 서울과 횡성을 오가면서 자연인으로 또는 도시남으로 멋지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같이 응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횡성에서 힐링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희님이 주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해요. 회원님들 저는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모두 라고 진짜 하시네요? 건강하고 네. 튼튼하게 이 계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감기 조심하시기 맞아요. 위해서 물 많이 드시는 거 좋거든요. 네.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우리 노기한 MC와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게 뭐죠?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는데, 자, 김일한님께서 주셨고요. 네. 규환 씨 잘생겼다. 규환 씨 어디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신 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규환 손 들어주세요, 규환 씨. 우리 김일아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저렇게 들으셨겠죠. 저는 노규환이 아니고요. 네, 노기환입니다. 제 이름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자, 어디에도 근데 기환입니다. 잠시 좀 네. 짚고 넘어갈게. 어디에도 기환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발음상 규환으로 본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성급했네요.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사실 일로 가는 게 맞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급했습니다. 규환 씨. 경솔했네요, 제가. 상당히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참 미남이십니다. 김이라 씨 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노기환입니다. 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주시면 다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있죠? 제이요님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주셨는데요. 김용석 아나운서 손눈 다시 보여달라고. 치악산 한우의 눈 느낌으로. 이거 맞습니까? 근데 사실 노파심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손운하면 네. 우리 노기환 MC를 빼놓을 수가 그래요. 없거든요.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시죠. 어머나. 제가 사실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눈이 진짜 큽니다. 그러게요. 제가 한우 눈이에요. 어이구. 정말 큽니다. 아니 큰 거 알겠는데 무서워요. 걷어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오늘 두 한우와 함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한우 노기한 리포터님께서 네. 어떻게 강원 365 함께 진행해 주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몸은 가까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명절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노기한 리포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전,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네, 5시 20분입니다. 10분 당겨져서 5시 20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떠한 일들이 분장실에서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큰 관심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미리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이 됐고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해당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될 거고요. 문자를 받은 지급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 수령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